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2일 금요일에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현재 기온 16도인데요. 낮 최고 기온 28도가 되겠습니다. 맑은 날씨 예보됐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해서 일반 이적죄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특검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될지, 그렇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일지, 역시 오늘의 뷰 포인트겠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사상 처음으로 세 개 나라,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공동 개최하는 2026년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 시티에서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 대표팀 오늘 아침 11시 체코와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경향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정청래, 김어준 믿고 이재명에게 도전장을 낸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발언의 후폭풍이 거센데요. 정청래 대표는 뒤늦게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라고 단결을 강조했지만 대표직 사퇴나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에는 침묵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관리하려면 대표직에서 속히 물러나야 한다. 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는데요. 신인규 변호사는 김어준, 최욱 등이 뒤에 있으니 자신감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시 후에 신인규 변호사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주 소장은 이재명을 내리겠다는 도전장이라며 민주당이 내전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유 선관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관리 부실 비판을 받고 있는 선관위가 최근 3년 동안 해외 출장 62건을 다녀왔지만 보고서 상당수가 부실하거나 표절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서울신문 분석에 따르면 273명이 50개 나라를 방문했는데 일정은 상황점검, 기관조사 등으로 뭉뚱그려졌고 일부 보고서는 위키피디아, 나무 위키블로그를 참고자료로 썼습니다. 뉴질랜드 출장 보고서 같은 경우 표절률이 78%로 확인됐습니다. 출장지도 미국, 유럽 선진국과 관광도시에 집중됐습니다.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 공개와 외부 감시는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방만한 운영이 누적됐고 방대한 조직에 대한 통제 실패가 이번 선거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청년 10명 가운데 8명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 도움 없이는 수도권 내에 집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KB금융이 전국 2030 세대 12,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청년의 62.5%는 수도권에 집을 사고 싶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80.8%는 부모 지원 없이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4050 세대가 돼도 여윳돈과 대출만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응답은 단 8%에 그쳤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뛰고 월세와 전세 부담까지 커지면서 결혼과 출산 계획도 밀리고 있습니다. 전국 2030 세대의 76.2%는 부모의 경제력 없이는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청년 주거 절망이 저출산과 성장 동력 상실로 이어지고 아울러 민주당을 심판해야겠다. 이 정서를 뒷받침하는 것 아닐까요? 네. 민주당에 대한 심판 정서에게는 제가 그냥 덧붙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득권 정당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는데 민주당이 못하면 민주당이 이 모든 문제에 뒷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 주거 문제 그냥 넘어갔다가는 2030 세대의 지속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대를 달리지만 일자리는 줄어드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4만 명 줄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감소세로 돌아섰는데요. 특히 제조업 취업자는 14만 명이 줄어서 7년 3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수출 호황을 이끄는 반도체는 생산성은 높지만 고용 유발 효과가 낮아 제조업 평균보다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청년층 타격은 더 큽니다. 20대 취업자는 25만 명 넘게 줄어서 코로나 이후 최악의 수준이 됐습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원자재 불안, AI 도입, 경력직 중심의 채용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은 더욱 높아졌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관련한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자, TV 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명태균 회장과 함께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곳 시간으로 11일 오후 들어 갑자기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한다는 글을 SNS에 띄웠습니다. 논의는 이란 최고 지도부까지 올라가 승인을 받았다고 취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사흘 연속 공습을 예고하며 석유 인프라도 점령할 거라고 위협했는데 돌연 태도를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논의 내용과 쟁점은 세부 사항까지 포함해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관련국 모두의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signing soon and the documents are in pretty final shape. 또 서명식은 주말에 유럽에서 JD 벤스 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해상봉쇄는 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전면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했습니다. 어젯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경찰 관계자가 압수품 상자를 들고 빠져나옵니다. 압수수색을 시작한 지 13시간 만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어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시 선관위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 서초, 강남, 광진, 동작 등 5개 구 지역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대규모 압수수색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국가수사본부 등 경찰관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지역 선관위로부터 정보가 모이는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과 선관위원장실 압수수색에 집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선관위에선 문제가 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관련 회의록, 예산서 등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일반 이적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군 수뇌부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인데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25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20년 등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권력을 독점할 목적으로 반국가, 반국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 범행으로 실제로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적 이익이 심히 저해됐다고 강조했습니다.